예, 여기가 지금 SCM 서밋인데요. 저희는 일단 백그라운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전에 제가 한 20년 정도 퀄컴 코리아에서 이제 마케팅도 경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물류, 이런 쪽 담당해서 이제 사업 개발을 쭉 해오다가, 올해 초에 이제 셀로나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에 프라이빗 5G 망 시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도입을 해왔고요. 오늘 이제 SCM 이 행사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좀 이 소개를 좀 드리고 실제 미국에서의 사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 프라이빗 5G가 어떻게 산업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로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이제 벤처로 2019년도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시리즈 C까지 펀딩을 하면서 해외의 유수한 업체들로부터 이제 펀딩을 받아서 회사의 어떤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나왔던 이제 퀄컴도 들어있고, NTT하고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군데 많은 업체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코파운더로 있는 CEO하고 CTO가 각각 네트워크 분야의 전문가들. CEO는 아루바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CTO는 퀄컴에서 저랑 한 18년 정도 같이 일했던 그런 네트워크 쪽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전문가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프라이빗 5G 전용으로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컨셉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좀 차별화 포인트라서 진행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저희가 아마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5G 랜이 아니고 5G 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이제 우리 와이파이의 AP들이 쉽게 인터넷망에 붙듯이 이 프라이빗 5G 망도 기존의 어떤 업체들이 굉장히 옵티컬 구조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옵션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택하기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미 생각할 태생 자체부터가 프라이빗 5G, 기업 전용 5G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5G 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왜 이게 5G 랜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의 엔터프라이즈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버티컬들이 P5G가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글로벌하게는 일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정부 과기부에서 주도로 해서 몇 개 이제 마중물을 부으면서 뭐 10개 정도 가제 그런 걸 진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초기 단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일본 그다음 유럽 시장들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 P5G망을 이용해서 기존의 와이파이망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선화 시켜가지고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통 많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지금 오늘 행사하고 마찬가지로 물류 쪽이나 디스트리뷰션 센터 이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매뉴팩처링 이쪽에서도 제가 뒤에 예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일하고 가스 정유 공장 이런 큰 아웃도어 필드에서도 이 P5G를 활용해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뭐 에어포트라든지 그다음에 항만, 그다음에 이제 터미널 이런 쪽에서도 P5G가 활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부스 나가시는 왼쪽에 이제 저희 부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서 UAM 쪽 사업을 진행하시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포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P5G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아웃도어의 컴플렉스라든지 그다음에 캠퍼스 이런 쪽에도 예제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에는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죠. 여기에 기본적인 유즈 케이스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공장 같은 경우에 AGV나 AMR,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와이파이들이 베스트 에포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시큐리티가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P5G로 놓으면서 굉장히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TCO 부분도 굉장히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해지니까 코스트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용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이제 AGV나 AMR들 그런 로봇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서베일런스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로드 4K 정도 써야 되면 업로드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5G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이제 워커분들이 작업자분들이 쓰시는 PDA나 태블릿, 노트북 단말들이
이 P5G 전용으로 해서 그 폐쇄망으로 운영되면서 기업 내의 보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머신 비전이라든지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POS,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AR, VR을 통한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리모트 리페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유즈 케이스들이 많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셀로나가 뭐 2019년도에 제가 스타트업을 했다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노키아의 어떤 장비 시장을 추월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미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는 더 이상 이제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P5G망 시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넘버원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포드라든지 테슬라, BMW 공장에 이미 지금 알려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에도 들어가 있고, 미국 펜실바니아에 있는 우리나라 뭐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 거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뭐 홈디포, 그다음에 이제 뭐 병원 쪽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뭐 US 네이비 국방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지금 국방 쪽에서도 이 전용망으로 많이 활용해서 뭐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라이빗하게 또는 보안성 강화시켜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업체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전, 구글, 뭐 애플, 그다음에 지브라, 컴캐스트, 엔티티,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인 로도스 컨설팅 여기도 글로벌 얼라이언스 파트너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5G 망을 구성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 복잡하게들 생각하십니다. 왜? 기존에 이제 퍼블릭 우리 오퍼레이터, 예를 들면 SKT, KT 플러스 그쪽에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거기에서 다 망을 구축해주고 운영과 서비스까지 그쪽에서 다 해주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업 내 또는 뭐 물류센터 내, SCM 뭐 필요로 하는 그런 뭐 서비스 센터 내에 도입을 하려면 도대체가 그쪽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드렸던 셀로나의 이 장비들은 프라이빗 5G망을 보고 태생을 했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그 기지국 서비스 장비들, 이제 인도어 아웃도어의 AP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아웃도어 장비들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해 줄 수 있는 5G 코어 장비, 그리고 그거를 실제 통합 관리, 통합 모니터링이나 통합 운영해 줄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뎀에 필요한 심카드, 자체 심카드를 포함해서 전체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가지고 요 구성만 되면은 사실은 기업 내나 또는 사업장 내에 5G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셀로나 제품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커스터머들이 기존에 있던 커스터머 또는 와이파이들을 리플레이스 하면서 이 프라이빗 5G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저 이제 부스에 가시면 좀 제대로 제품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로나의 이제 그 디플로이먼트를 보시게 되면은 앞단에 이제 셀로나 액세스 포인트, 우리가 와이파이 AP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세스 포인트가 인도어용, 아웃도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거를 운영해 줄 수 있는 5G 엣지가 이제 5G 코어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뒷단에 통합 관리해 주는 오케스트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의 뭐 사업장이나 보통 인터넷망들이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망에 그 인터넷 케이블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바로 이제 5G를 브링업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 위에 P5G 네트워크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 발표할 맥데이터, 국내 이제 업체인데요. 맥데이터의 어떤 좋은 기술력으로 뭐 그런 아마 뒤에 좀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그런 기술력으로 전체 디바이스 단부터 서버 단까지의 전체 구간을 네트워크 자체를 모니터링 해주고 그다음에 장애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눈을 달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각각 기업 내에서 이 자체 5G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셀로나는 이제 미국의 제품이지만 국내 이제 업체들, 맥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모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 이제 넘버원인 우리넷하고 저희가 제휴를 맺고 우리넷에 이은5G용 모뎀하고 이제 동글을 저희가 이미 결합을 해서 동시에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드린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있는 망에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난달 초에 판교에 그 5G 랩을 오픈했습니다. 맥데이터 여기 보시면 맥데이터의 사무실에 셀로나의 5G 랩을 오픈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제품을 받아서 브릭업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른 업체의 솔루션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쉽게 5G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국형 저희가 도입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셀로나의 이제 본사의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형 모델인데 5G 랜을 말씀드렸던 모뎀을 제공해주는 우리넷, 그다음에 전체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맥데이터, 그다음에 앞단에 이제 산업용 PDA 단말을 제조해 주시는 사이버텔 브릿지, 이렇게 저희가 협업 모델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통합으로 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필요하신 어떤 사업장, 물류센터나 팩토리나 이런 쪽에다가 턴키 방식으로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그 AP랑 커넥션 할 수 있는 이제 모뎀이 이제 우리네 모뎀을 사용해서 인도 아웃도어용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AP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셀로나의 5G 코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큐리티라든지 인캡슐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뒷단에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레이터 가지고 모든 디바이스 관리라든지 네트워크 관리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관리, 그리고 5G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게 각각의 어떤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별로의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그런 기술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5G를 도입하는 가장 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맥데이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전체 아랫 구간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쪽에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국내 네트워크 맥데이터 회사하고 이거를 국제 표준화하는데 도움을 주신 콕스 특허 법률사무소, 이렇게 저희가 협업을 해서 작년도에 이제 ITUT 국제 표준을 받았고 국내 표준을 득한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 초에 저희가 셀로나 5G 랩 오픈 행사를 했었고요. 본사에서 이제 CEO랑 CTO 다 와서 국내 이제 이통사 분들하고 SI, NI 업체, 그리고 파트너사들 저희가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픈식 행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구성된 시스템 실제 구성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통 각 회사 사업장마다 네트워크 스위치가 다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 스위치에 셀로나 코어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셀로나의 AP 장비가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는 태핑을 위해서 패킷 미러링을 해야 되니까 태핑을 위해서 탭 스위치가 연결돼서 그게 이제 맥데이터의 서브로 들어가서 미러드 패킷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단에는 저희가 테스트했던 게 이제 IP 카메라를 이제 무선으로 5G로 돌리는 걸 테스트했고, 거기에 사용됐던 게 이제 우리넷의 5G 모뎀을 사용해서 바로 한 2시간 내에 이거를 브링업 해가지고 테스트했던 하고 이제 데모를 보여줬던 그런 거고요. 아마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맥데이터 좀 컨택하셔가지고 저희 그 랩 구성 오셔서 이제 실제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뒤에 부스에 제품들 저희가 좀 데모를 해놨으니까 아마 끝나고 나서 오시면서 간단히 좀 설명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다음에 맥데이터에 제공하는 대시보드, 이게 실제 전체 네트워크 간에 이제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시면 눈을 달아줘서 전체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업들이 작은 규모의 사업장도 될 수 있겠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한 150만 평 규모의 아웃도어에 있는 정유공장 이런 데서도 지금 다 운영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나라마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멀티 사이트에 대한 컨트롤도 이거 구성도 가지고 다 진행할 수 있게끔 글로벌에 예를 들면은 저희는 회사가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또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 하나의 구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 멀티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를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게 3G PP에 있는 표준 용어고요. 저희는 그걸 더 발전시켜서 특허를 받은 마이크로 슬라이싱이라는 굉장히 그 QoS를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 핵심 기술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것들은 하나의 그 커스터머 바이 커스터머로
QoS를 이제 가격을 매겨가지고 세팅을 하는데 실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각각의 디바이스별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자기들이 쓰는 이제 어떤 밴드위스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비디오 업로드 같은 경우는 많이 쓸 거고 보이스 같은 경우는 적게 쓸 거고 또 이런 각각의 어떤 디바이스별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별로 그 QoS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 QoS를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케스트레이터 아까 통합 관리 시스템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디바이스별로도 QoS를 세팅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프라이어리티 1번, 이거는 프라이어리티 6번 이렇게 이제 3GPP에 정의되어 있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토대로 해서 API들이 세팅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플리케이션별로도 그 QoS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어떤 비트레이트 보장이 돼야 돼. 이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하이 프라이어리티를 놓으면은 걔들은 그대로 주변의 애들이 밴드위스가 떨어지더라도 걔들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QoS를 보장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이 마이크로 슬라이싱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 설명이 있지만 이게 하나의 결정적인 그런 QoS를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의 핵심 기술이 이 마이크로 슬라이싱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의 이제 L2 LCD 네트워크단에서 VLAN으로 묶어주고 그거를 유저의 그룹별로 묶어서 각각의 유저 그룹별로 또 저희가 인크립션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디바이스 그룹별로의 또 보안이 또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스루프도 저희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시도 조정을 하고 QoS도 보장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굉장히 큰 중요한 5G에서의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사업장에다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5G LAN 아마 이제 이 정도 설명 들으셨으면 왜 이게 5G LAN이지 하는 게 이제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5G LAN이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파수가 N48, 7778 저게 이제 미국하고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쪽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N79 주파수를 활용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저희가 이제 도입하는 거를 올 연내 국내에 활용할 수 있게 도입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의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랜이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인도용도 있고 아웃도어용도 있고 저기 내에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라디오 유닛, 컨트롤 유닛, 데이터 유닛 이렇게 RU, CU, DU 세 가지가 보통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하나의 박스에 통합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인도용도 저희가 조그마한 사업장 정도 한 300평 정도 규모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한 대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그런 형태의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엣지가 이제 5G 코어입니다. 5GC라고 얘기를 하는데 5G 코어하고 여기에 UPF, SMF 여러 가지 많은 장비들이 원래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거를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하나의 서버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QoS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LAN 라우팅, IP 도메인 간의 LAN 라우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펙트럼 매니지먼트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는 말씀 드렸지만은 저렇게 웹 베이스드 UI 형태로 해서요. 한 사업장에 IT를 담당하시는 IT 매니저 분들이 하루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 잠깐 받으시면 충분히 다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5G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가 있는 하나의 운영자, 서비스 운영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만들어진 네트워크 베이스의 UI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5G LAN 쪽으로는 전 세계의 독보적인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라디오 액세스 AP단부터 5G 코어,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터, 그다음에 심카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 모니터링, 국내 업체하고 하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다음에 앞단에 모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통합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뒤에는 이제 약간의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 뭐 거의 한 6개월 이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제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정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셀로나 AP를 깔아놓은 건데요. 유스 케이스로는 뭐 아웃도어에 이제 기본으로 와이파이 AP를 했을 때는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이제 와이파이 AP를 깔아야지 뭐 90% 이상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아웃도어 커버리지가 되게 힘들다라는 게 이제 이 고객사의 핀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이제 유스 케이스는 뭐 세이프티나 뭐 사이트 인스펙션, 저기 아이패드 에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IoT 센서를 가지고 뭐 세이프티 관련된 것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자 간의 그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요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미션 크리티컬 PTT라고 얘기하는데 MCPTT 그런 부분들을 돌리는데 이제 아이폰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셀로나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애플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가지면서 애플이 이 프라이빗 5G망, 미국의 이제 CBRS 주파수 밴드라고 하는데요. CBRS 주파수 밴드를 지원하게끔 거기다가 운영을 하고 셀로나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저런 제품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디플로이 한 다음에는 뭐 0.54 스퀘어 마일, 그 뒤에 이제 아마 제가 평으로 제가 환산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저 규모의 크기의 프리딕터블 QoS,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슬라이싱 그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개런티, QoS가 개런티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 유스 케이스에다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1년 정도의 $1 밀리언 정도가 저거를 함으로써 세이빙이 됐다. 그런 것들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0.54 스퀘어 마일이면은 한 43만 평 정도 되네요. 환산하니까 43만 평 규모의 그 정유공장 시설, 아웃도어 정유공장 시설을 10개의 저희 아웃도어 그 AP로 다 커버를 한 겁니다. 거의 한 99% 이상 커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100% 어태치 레이트, 디바이스가 붙는 거는 100%로 계속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김없이. 와이파이의 가장 문제점이 디바이스가 끊어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장비들이 스탑을 해야 되고 다시 리셋을 해서 돌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5G망을 깔므로써 어태치 레이트 100% 되면서 정말 43만 평 규모의 대단위 단지들이 10개 정도의 AP 가지고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매니팩처링 공장인데요. 여기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라지 아웃도어 스페이스인데 업링크가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업링크에 이제 문제점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가지고 외부에서 이게 이제 무인 그 트럭입니다. 무인 트럭. 무인 트럭이고 무인 트럭이 24시간 들어갈 수 있겠죠. 5G를 해놓으면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캐너도 저희가 PTT 단말하고 스캐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랩탑, 트럭에 들어가는 랩탑 여기도 이제 P5G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 서베일런스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 카메라들도 5G CP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140만 평 규모의 아웃도어입니다. 140만 평 규모. 여기에도 저희가 충분히 이걸 커버해서 큰 대규모 용량도 이 셀로나의 인도어, 아웃도어 AP 장비 가지고 지금 커버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셀로나의 마이크로 슬라이싱 기술을 이용해서 개런티된 그런 QoS를 저희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링크 비디오 쪽에서도 사실 저희가 이제 업링크랑 다운링크의 유스 케이스를 보면 프라이빗 5 쪽으로 보면 업링크에 대한 수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뭐 9대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3대7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최대한 한 5대5 정도까지 업링크와 다운링크의 그런 밸런스를 맞춰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큰 규모의 업체분들 쪽에서는 이 셀로나가 뭐 스타트업이네 만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자료 가지고 그것들이 충분히 다 커버가 되고 답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델 콩카라고 해서 미국 내 가장 큰 타일 공장입니다. 타일 만드는 그 공장에서
여기는 이제 인도아 쪽에 이제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수많은 이런 AGV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 모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GV, AMR 이런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굉장히 중간에 가다가 멈추고 또 멈추고 리셋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피인 포인트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셀로나가 적용함으로써 30에이크 정도 커버리지가 이제 거의 2배 이상 커버리지가 확보가 된 거고, 그다음에 AP 숫자는 와이파이 대비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와이파이가 썼다 그러면은 20개, 25개 정도 AP면 충분히 다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AGV나 포클리프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트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스테이블하고 QS가 보장이 되니까 끊김없이 계속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패킷 로스도 줄어든, 상대적으로 와이파이 대비해서 줄어드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제조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거죠. 효율성 증가는 곧 비용의 감소, 비용의 감소는 또 이익의 증가. 그래서 OPEX, CAPEX가 굉장히 임프루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마 3만 7천 평 규모인데, 여기는 이제 4개의 이제 아웃도어 AP 가지고 전체를 다 30에이커를 다 커버를 했고요. 핸드오브 타임도 평균 115mm 정도로 해서 핸드오브 타임도 굉장히 디바이스의 어떤 경험들도 최고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 24시간 뭐 7day 24시간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 5G가 얼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아마 이제 오토 웨어하우스에 관심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14개 레벨 정도의 웨어하우스 실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실내 평수는 한 17,00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상당히 큰 규모로 돌아가는데요. 여기에도 뭐 100개 이상의 로봇들이 계속 움직여 다니고 있고, 30마일 이상으로 계속 움직여 다니고 있고, 이것도 이제 와이파이 로밍이 이슈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이제 AP가 깔려 있으면 와이파이는 100개 이상이 깔려 있어야 될 거예요. 그 100개 사이에 그걸 계속 로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다가 멈추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비효율적인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는 해왔었는데, 저희가 이거로 리플레이스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비용에 대한 효율성,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의 효율성 증가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CAPEX, OPEX로 증가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AP 숫자도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더 많은 웨어하우스를 커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셀로나가 이제 사실은 이 인프라스트도 제공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주변에 웨어하우스를 스마트 웨어하우스 꾸미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도 협업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운영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턴키 방식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디자인부터 해줄 수 있는 것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핸드오버가 보통 하루에 한 6만 번씩 핸드오버 계속 되나 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50개 정도의 그 로봇들이 계속 움직여 다니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98% 이상의 석세스 레이, 보통 한 와이퍼를 하면 한 50-60% 정도 되는 수준인데 98% 이상 석세스 레이 보면서 핸드오버 타임도 110ms, 굉장히 로우 타임으로 해서 핸드오버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반복된 건데요. 이제 디바이스가 이거는 저희가 계속 뭐 6개월 이상 계속 테스트를 하고 실제 상용화된 그런 모델이라서 이게 뭐 페어나 푸어 단계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다 굿 레벨에서 계속 디바이스들이 24시간 7day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US 철강 회사인데요. 철강 회사에서도 안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뭐 태블릿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저기 포스코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도 단위 사업장당 로봇에 대한 컨트롤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겠지만 와이파이 대비해서 거의 뭐 2밀리언 이상 뭐 코스트가 세이빙이 되고 4배에서 6배 정도의 액세스 포인트를 뭐 와이파이 대비해가지고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로 뭐 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한 거로는 5개월 내에 이제 ROI를 충분히 뽑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센터, 지금 여기서 많이 아마 쓰이실 텐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아까 비슷한 유스 케이스로 해서
태블릿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아웃도어용 커버하면서 와이파이가 뭐 78 또는 50% 정도 커버한 거를 AP를 통해서 이제 95% 이상 커버를 했고요. 그다음 레이턴시도 거의 6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굉장히 TCO도 3년 내에 한 32% 정도가 TCO로서 증가됐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각 회사 대표님들은 좀 충분히 고민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의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포드 미국의 포드사 전기 자동차 시장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AGV들 주로 많이 쓰는 게 다 이제 AGV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들의 이제 태블릿이나 스캐너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들을 이제 5G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EV 차징, 배터리 백 커넥티비티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다 이제 충분한 커버리지를 할 수 있고 이제 QoS 보장이 된다 이런 것들로 저희가 활용한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5G 랜일에 대한 어떤 그 이념하고 그다음에 쉽게 그 B2B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존 어떤 업체들 대비 가격들도 거의 뭐 5분의 1 이상 반 이상 정도는 이상 다 내려놓은 저희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올해 연내로는 한국에 이제 이 제품들을 도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많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분에 좀 쉽게 활용해서 여러 가지 코스트적인 부분도 충분히 커버되고 생산성도 높이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